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벤자민 그 호츠보그 검정의 그 다음 단계 이제 홀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홀룸은 뭐라고도 얘기를 하면 홀룸 본페로니 검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홀룸 방법과 이 본페로니 검정과의 유사점이 뭐냐면 가족 간 오차율. 즉 계속해서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할 때 나타나는 그 오차율을 교정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비슷해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본페로니 교정 방법은 뭐냐면 가족 간 오차율, 타입1 패밀리 와이즈 에러 레이트를 고정하는 그 단계에서 모든 유의 수준을 같은 유의 수준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홀룸 방법은 여기서 지금 PPT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단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유의 확률이 나타나고요. 그 나타나는 유의 확률을 앞에서 보여드렸던 벤자민 호츠보그 방법처럼 그 반대 순으로 해서 재배열 시켜요. 재배열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유의 수준을 적용시키는 게 바로 홀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점 같은 건 뭐냐면 본페로니 교정 방법보다는 통계 검증력이 높아요. 그리고 정규성 가정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벤자민 호츠보그 방법이라든지 홀룸 방법 같은 경우는 비모스 통계일 때 쓴다는 얘기예요. 비모스 통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료가 정규성이라는 가정이 충돌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사업 분석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 홀룸의 검정 절차를 자세히 보시면 앞에 거에 얘기했던 그 벤자민 호츠보그 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단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 비교를 하는데 교사 자가, 동료 교사, 동료 자가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나타날 때 나타난 유의 확률이 있어요. 근데 유의 확률을 이걸 역순으로 바꾼 겁니다. 벤자민 호츠보그에서는 가장 큰 게 위로 왔다면은 홀룸 방법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게 앞으로 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유의 확률을 할 때 여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볼게요. 지금 n 같은 경우는 지금 비교 가능한 개수예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3이 들어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r. 바로 이건 랭크예요. 랭크 순위. 그러면은 교사와 자가가 1, 2, 3 유의 확률이 있죠. 근데 이 방법을 유심히 보시면은 순위라든지 이게 1, 2, 3을 역순으로 해서 1, 2, 3을 한 거나 3, 2, 1 하는 앞에서 그 벤자민 호츠보그처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새로운 유의 수준을 설정하는 요 단계에서 n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새롭게 나타나는 유의 수준이 달라요. 유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홀룸을 통해 가지고 비교하려는 유의 수준과 벤자민 호츠보그에서 검정에서 사용하는 유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확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사와 자가는 0.066, 0.016으로 해서 됐고요. 동료와 교사, 동료와 자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여기서 유의 확률과 새로운 유의 수준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유의 수준끼리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유의 확률과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난 유의 수준이죠.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유의 확률이 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영가설이 기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교사 피드백과 자가 피드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했던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 요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등분선 가정이 충족되고 사례수가 같을 경우 다를 경우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 비모수 통계에서의 유의 확률을 조정해 가지고 그 사후 검증을 하는 방법들 이 모든 방법들은 왜 이렇게 많이 있냐면은요 그 통계적 검증력 때문에 그래요. 통계적 검증력 때문에. 원래는 그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유의 수준이 일단 같이 가야 돼요. 유의 수준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 크기라고 부르는 이펙트 사이즈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얼마만큼의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검증력, statistical power, 요 세 개가 항상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세 개가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걸 모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사업 분석 방법들이 많아? 그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많은 방법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통계적인 검증력 때문에 그래요. 통계적인 검증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통계적 검증력에 따라서 이 사업 분석 방법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어떠한 경우에 내가 어떠한 사업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은 지금까지는 정규성 가정이 충족이 되고 등분상 가정이 충족이 된 상태에서의 사업 분석 방법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만약에 정규성 가정은 충족이 되는데 등분상 가정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등분상 가정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아노바, 분산 분석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등분상 가정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게임스 하월이라든지 또는 웰치 방법을 통해서 브라운 폴스 방법이라든지 웰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통계를 써가지고 하시는 그 영역에서는 특히나 분산 분석을 사용하는 연구에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노바 분산 분석을 쓰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등분산 가정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